너무 아름다워서 저주받았다는 모니카 벨루치. Mentre invece sai come si può trasformare. 모니카 벨루치의 아름다운 외모에는 수많은 소문이 따라붙었습니다. 어릴 적 그녀의 아버지는 모니카를 데리고 외출할 때마다 길거리 사람들이 모두 예쁘다고 속삭였다고 합니다. 식당에서는 음식을 공짜로 내어줬죠. 그러나 정작 모니카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노인도 모두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게 민망했던 그녀는 차라리 밖에 나가지 않는 걸 선택했죠. 훗날 그녀가 출연한 영화 말레나처럼 아름다움은 그녀에게 축복이자 동시에 저주였던 것입니다. 모니카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대신 집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페루자 대학교에 진학해 법학을 공부했고 변호사가 되기를 꿈꿨죠. 그러나 주변에서는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특히 모델 에이전시를 운영하던 아빠의 친구가 이 얼굴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며 강력히 모델 데뷔를 권했고 결국 모니카는 16살 때부터 모델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보다 일찍 경제활동을 시작한 모니카는 자신보다 10살이나 많은 모델들과 일하면서 몸은 어린아이지만 정신은 사회에 찌든 애 어른이 되어버렸다고 했죠. 그녀의 등장은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1988년 모니카 벨루치는 세계적인 모델 에이전시 엘리트 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의 모니카 벨루치는 엘르와 보그 등 유명 잡지의 표지를 연이어 장식했죠. 모니카는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깨닫고 대학교를 중퇴한 뒤 전업 모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에 더해 완벽한 곡선미까지 갖춘 그녀는 곧 패션계를 휩쓸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돌체앤가바나의 눈에 띄어 런웨이에 올랐고 이내 향수 광고 모델까지 발탁됐죠. 모니카 벨루치는 23세에 오직 외적인 아름다움 하나만으로 큰 돈을 벌어 그 당시 이미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게 완벽하던 그 시절 모니카는 돌연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상대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사진작가 클라우디오 카를로 바소였죠. 서로에게 강하게 이끌려 급하게 올린 결혼식이었지만 둘의 사랑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끝이 났고 1994년 공식적으로 이혼했습니다. 대부분의 모델에게 결혼과 이혼은 커리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지만 모니카 벨루치는 예외였습니다. 그녀의 독보적인 아름다움은 그 어떤 스캔들도 덮을 수 있었죠. 모니카는 바로 화장품 브랜드 로레알의 얼굴이 되었고 남성들이 즐겨보는 스포츠 잡지에 커버도 장식했습니다. 현명했던 모니카 벨루치는 성공의 기쁨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잘 나가던 이 시기에 그녀는 오히려 커리어의 끝을 생각했죠. 주변을 둘러보니 대부분의 모델은 30대 이후 활약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전성기일 수도 있겠구나 직감했죠. 한편 대학교 친구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의사나 변호사가 되어 이제 막 사회에서 자리를 잡으며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녀는 돈을 벌었지만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했죠. 모니카는 처음으로 대학을 중퇴한 것이 큰 실수였던 것 같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긴 고민 끝에 모니카 벨루치는 얼굴과 몸매만 부각되는 모델이 아니라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는 연기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후 TV 미니시리즈 아들과 함께하는 삶, 코미디 영화 라 리파에 출연하며 본격적인 연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운명처럼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아들 로만 코폴라의 눈에 띄게 됩니다. 로만은 모니카를 본 순간 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 여자는 영화에 꼭 나와야 해요 부탁했죠. 당시 코폴라 감독은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를 제작 중이었기에 아들만이 믿고 모니카에게 단역을 맡겼습니다. 생애 첫 할리우드 영화에 출연하게 된 것이었죠. 모니카는 드라큘라의 신부 중 한 명으로 키아누 리브스를 성적으로 유혹하는 장면을 연기했습니다. 비록 작은 역할이었지만 모니카는 진심을 다했습니다. 가슴 노출 연기까지 보여주며 짧은 장면이었지만 큰 인상을 남겼죠. 모니카 역시 영화를 찍으면서 연기가 매우 재밌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너무 성적인 역할이었기 때문에 모니카는 욕망의 대상으로만 소비되었고 진지한 배우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 미국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에 자신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모니카 벨루치는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가 연기를 처음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니카 벨루치는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한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뱅상 카셀과 함께한 영화 라빠르망이었죠. 두 주연 배우가 처음 촬영장에서 만났을 때 둘 다 속으로 서로를 최악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모니카 벨루치는 뱅상 카셀이 너무 전형적인 프랑스인 같았다며 매우 거만하고 자기에 강하고 허세에 가득하다고 느꼈죠. 반대로 뱅상 카셀 역시 모니카 벨루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배우로서 정통 코스를 밟지 않은 채 얼굴만 믿고 연기에 도전하는 것 같았죠. 애초에 뱅상 카셀은 배우라는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아버지는 프랑스 국민 배우 장 피에르 카셀이고 이복 동생 세실 카셀 역시 배우였기에 연기는 직업의 의미를 넘어 가문의 정통을 상징했죠. 뱅상 카셀은 비록 모니카보다 2살 어렸지만 경력만큼은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특히 전작 증오에서 보여준 폭발적인 연기로 세자르상 나무주연상과 유망 나무주연상 후보에까지 올랐죠.
그런 뱅상은 모니카를 보고 연기를 전혀 할 줄 모르는 모델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여자라는 게 첫 인상이었다고 하죠. 신기하게도 서로를 증오했던 두 사람은 막상 영화를 찍으며 서로에게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모니카 벨루치는 뱅상의 편견과 달리 얼굴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연기에 대한 열정과 진지함을 가진 배우였고, 뱅상은 점차 그런 모니카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나쁜 남자였던 뱅상은 과거에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나고 다녔지만 그 누구와도 오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깊은 상처가 있었는데 첫 여자친구이자 첫사랑이었던 소피가 런던 길거리에서 살해당한 이후 큰 상실감을 느껴 마음의 문을 닫았던 것이죠. 그때 이후 뱅상은 사랑을 두려워했고 어떤 여자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사귀긴 했지만 3-4달 이상 사귄 적은 없었죠. 그런 뱅상 카셀이 처음으로 다시 사랑하게 된 여자가 바로 모니카 벨루치였습니다. 특히 모니카는 열정적이지만 감정 기복이 심한 뱅상 카셀에게 여유를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16살 때부터 모델로 활동한 그녀는 언론과 대중을 상대하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혹시나 실수하지 않을까 늘 긴장하던 뱅상에게 조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인생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긴장하지 말아요. 대중들이 당신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당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요. 결국 점차 그녀에게 의지하게 된 뱅상은 고백했고, 작품을 찍고 딱 3년 뒤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와 가장 섹시한 남자의 결혼식, 그야말로 꿈의 커플이었죠. 하지만 둘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모니카 벨루치는 때때로 인터뷰에서 남편을 어떤 날은 너무 사랑하지만 어떤 날은 죽여버리고 싶다.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가장 잘 유지하는 방법은 함께 있지 않는 것이다. 는 식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둘은 같은 집에 거의 살지 않았고, 모니카 벨루치는 로마에, 뱅상 카셀은 파리에 거주하며 가끔씩 만나서 짧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죠. 얼마 후 모니카는 뜻밖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녀가 배우로 데뷔하기 직전 돌체앤가바나 향수 광고의 감독 주세페 토르나토레의 전화였죠. 감독은 광고 촬영 당시 모니카 벨루치에게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껏 수많은 모델과 여배우를 만나봤지만 그 중에서도 모니카 벨루치의 아름다움은 차원이 달랐던 것이죠. 촬영 내내 눈을 뗄 수가 없었고 그녀를 바라보다가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한 대본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영화 말레나의 대본이었죠. 말레나 속 주인공은 타고난 미모로 모두를 매혹시키지만 그 아름다움 때문에 비극적인 운명을 맞는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감독은 원래 한 여자가 이렇게까지 파괴적으로 아름다울 수는 없다고 생각해 대본이 너무 비현실적이라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니카 벨루치를 본 순간 이 영화가 눈앞에 생생히 그려졌고 그녀라면 현실이 될 수도 있겠구나 확신하게 되었죠. 광고 촬영이 끝난 뒤 감독은 모니카 벨루치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I have a story that I think is perfect for you, but I am not sure that I will make this movie. But if sometime I will decide to do it, I will call you. 3년 뒤 주세페 감독은 말레나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캐스팅 1순위는 당연히 모니카 벨루치였죠. 감독은 조심스레 모니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제가 했던 이야기 기억나요? 감독의 이야기를 잊지 않았던 모니카는 곧바로 하고 싶어요 대답했죠. 그렇게 해서 모니카 벨루치의 아름다움을 절정으로 담은 영화 말레나가 제작되었습니다. To understand Malena, women's place in society as a mother or as a wife. 말레나를 통해 모니카 벨루치는 블록버스터 영화에 연이어 캐스팅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워쇼스키 형제가 모니카 벨루치에게 직접 연락을 해온 것이죠. 형제는 새롭게 준비 중이던 매트릭스 시리즈에서 페르세폰의 역을 제안했습니다. I want you to kiss me as if you were kissing her. 드라큘라 이후 약 10년 만에 다시 만난 모니카 벨루치와 키아누 리브스는 또 한 번 키스씬을 찍게 되었습니다. 모니카 벨루치는 10년 전의 단역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그와 같은 위치에서 연기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촬영이 매우 즐거웠다고 합니다. 매트릭스 리 로리드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며 모니카 벨루치 역시 전 세계적인 아이콘이 되었죠. 하지만 대스타가 된 이때 모니카 벨루치는 가장 위험한 선택을 내렸습니다. 바로 남편 뱅상 카셀 때문에 영화사에서 절대 보면 안 되는 가장 끔찍한 영화 3대장 중 하나로 꼽히는 문제작을 찍게 된 것이죠. 돌이킬 수 없는 감독 가스파 노에는 원래 뱅상 카셀의 절친이었습니다. 둘은 밤마다 파티를 하고 함께 술을 마시던 사이였죠. 어느 날 새벽 5시 술에 취한 가스파 노에가 함께 술에 취한 뱅상에게 물었습니다. 너 아내랑 같이 노골적인 정사씬이 들어간 영화 찍어볼 생각 없어? 순간 뱅상 카셀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둘은 이미 9편이 넘는 작품을 함께 찍은 사이였지만 아내의 배드씬, 그것도 끔찍한 성폭행 장면이 포함된 영화는 도저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제안이었죠. 뱅상은 미쳤어? 절대 안 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상한 호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가스파 노에가 구상 중인 영화는 단순한 에로 영화가 아니라 복수와 인간의 파괴 본능을 다루는 철학적인 영화였기 때문이죠.
결국 뱅상 카셀은 집으로 돌아가 모니카 벨루치에게 이 제안을 털어놓았습니다. 모니카는 잠시 생각하더니 한번 검토해보자 답했죠. 뱅상은 그녀에게 비슷한 영화 정사를 보여줬습니다. 이 작품은 무려 35분에 달하는 실제 성광의 장면으로 논란이 된 영화였죠. 유럽 전역에서 너무 노골적이다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예술계에서는 리얼리티가 살아있다며 베를린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영화를 함께 보며 긴 대화를 나눴고 결국 해보자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대신 노출 장면은 대역을 쓰거나 CG로 처리하자고 했죠. 감독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안 찍는다는 걸 이용해서 더 자극적인 장면을 넣으려는 거 아니야? 걱정이 든 부분은 감독에게 마지막 편집본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스파노에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에 부부는 대역이 연기에 영화의 어떤 장면이 실릴지 모르는 것보다 직접 연기하는 게 힘들더라도 알고 있는 게 낫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니카 벨루치는 영화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를 찍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본 관객들도 PTSD 증상을 호소할 정도로 끔찍했죠. 의외로 모니카는 담담했습니다. 그 장면을 사실적으로 찍는 게 너무 힘들지는 않았냐는 질문에 모니카 벨루치는 발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볼쇼이 발레 공연을 본 적이 있어요. 완벽한 예술이었죠. 무대 위에서 발레리나들의 발은 피투성이겠지만 그들은 춤을 추는 동안 고통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배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연기를 할 때에는 그 감정에 몰입하기 때문에 촬영이 부끄럽다거나 힘들다거나 이런 생각을 할 틈이 없어요. 그러나 가족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특히 모니카의 어머니는 영화를 보고 충격을 받은 나머지 이젠 제발 평범한 영화 좀 찍으면 안 되겠니? 울먹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니카는 평범한 영화가 뭔데? 라 반문하며 이 작품도 예술이라고 엄마를 설득했죠. 그렇다고 모니카가 진짜 괜찮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영화 속 가장 논란이 되는 그 장면을 찍고 나서 제작진들에게 부탁해 촬영 때 입었던 옷을 개인 소장용으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옷장 속에 처박아 둔 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고 두 번 다시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 옷을 만지는 순간 참혹했던 그날의 감정이 다시 살아날 것 같았기 때문이죠. 엄마의 울음이 모니카의 마음을 흔들었는지 그녀는 이후 자극적인 영화 대신 예술성이 있는 작품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였죠. 당시 모니카 벨루치의 소속사는 그녀가 이 영화에 출연하는 걸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배우 겸 감독 멜 깁슨이 연출한 이 영화는 종교라는 무겁고 논쟁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었고 언어 또한 라틴어로 촬영돼 관객들에게 너무 어렵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소속사는 이건 100% 망한다면서 차라리 다른 대작을 하라고 설득했죠. 그러나 모니카 벨루치는 이 영화의 가능성을 혼자 알아봤습니다.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것도 좋았고 라틴어라는 낯선 언어를 쓰기 때문에 관객들이 배우의 대사보다 표정과 움직임에 집중할 것이라 생각해 마치 무성영화 같은 독특한 매력이 있다고 보았죠. 그러나 영화의 성공을 확신한 사람은 멜 깁슨 감독과 모니카 벨루치 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영화가 실패할 것이라 생각해 아무도 투자를 해주지 않았고 결국 멜 깁슨은 자신의 사비로 영화를 찍어야 했죠. 모두가 비웃던 영화가 개봉했는데 의외로 영화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제작비 3천만 달러로 만든 이 영화는 무려 6억 달러의 흥행 수익을 올리며 20배가 넘는 수익을 거둬들였죠. 이 작품에서 모니카 벨루치는 기존의 선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순교자 같은 순수함을 세상에 보여줬습니다. 영화가 개봉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니카 벨루치는 또 다른 기적을 맞이했습니다. 뱅상 카셀과의 사이에서 첫 딸이 태어난 것이죠. 부부는 딸을 데바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천상의 미모를 뜻하는 인도식 이름이었죠. 사실 모니카는 한때 불임 판정을 받았던 터라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데바의 탄생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이후 모니카의 인생은 180도 뒤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이나 명성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 오직 딸 데바가 그녀 인생의 전부가 되었죠. 모니카 벨루치는 해외 촬영을 떠날 때마다 항상 딸을 품에 안고 함께 다녔습니다. 어느덧 42살의 유부녀가 된 모니카 벨루치.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은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도 주인공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배역이 끊임없이 밀려들어왔죠. 수많은 대본들 중 모니카 벨루치가 선택한 작품은 베르트랑 블리에 감독의 사랑도 흥정이 되나요? 였습니다. 이 영화의 대본은 처음부터 모니카 벨루치에게 영감을 받아 쓰여졌다고 합니다. 감독은 모니카가 남편 뱅상과 함께 찍은 충격적인 영화 돌이킬 수 없는을 보고 모든 남자가 그녀를 욕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확신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모니카 벨루치가 매춘부라면 어땠을지 상상하며 대본을 작성했죠. 감독은 매춘부의 마음속에도 순수한 사랑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한 여성이 사랑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모니카는 이런 설정이 흥미로웠다고 합니다.
매춘부라는 소재가 자극적이면서도 철학적으로 느껴져 출연을 결심했죠. 주인공 직업의 특성상 노출이 많았지만 이번에도 모니카 벨루치는 전혀 거부감이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노출 장면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의 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거든요. 애초에 그녀는 배우라면 자신의 몸을 잘 쓸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몸 촬영에 제한을 둔다면 여배우로서 최고의 순간을 놓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이듬해 거침없이 쏴라 슛댐 업에서도 모니카 벨루치는 또 한 번 매춘부를 연기했습니다. 그녀는 이 직업군의 여성들에게 묘한 애정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들은 고통 속에서도 인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기 때문이었죠. 작품이 공개되고 얼마 뒤 모니카 벨루치와 뱅상 카셀 사이에서 두 번째 딸 레오니 카셀이 태어났습니다. 부부는 새 보금자리를 뱅상의 고향인 프랑스도 모니카의 고향이 이탈리아도 아닌 브라질로 정했습니다. 언론은 프랑스에서 소득세를 최대 75%까지 높이겠다는 정책을 피해 다른 나라로 이주했다고 보도했지만 모니카 벨루치는 브라질에서 바다 가까이 생활하는 게 마치 시 속 인생처럼 여유로워서 좋다고 답했죠.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뱅상 카셀이 브라질 여자를 만나 바람핀다는 소문이 돌았죠. 실제로 부부는 브라질 이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했습니다. 모니카는 다시 유럽으로 돌아왔지만 뱅상은 브라질에 남아있었기에 뱅상의 불륜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뱅상 카셀은 특정한 사건 때문에 이혼한 건 아니다 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애초에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공식적인 이혼을 발표하기 전부터 끝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니카 벨루치는 남편에게 완벽한 정절을 요구하는 건 무리한 요구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둘은 영화 촬영 때문에 떨어져 있는 순간이 많은데 누구를 만나고 뭐라고 다녔는지 다 따질 수 없는 일이라며 대신 함께 있을 때 서로에게 충실하는 것 정도가 현실적인 요구사항이라고 이야기했죠. 이후에도 모니카 벨루치는 인터뷰에서 남편과의 관계가 언제나 평화로운 것은 아니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마법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지만 매일 스스로에게 물어요. 이 마법이 얼마나 더 오래 갈까? 결국 둘은 약 14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50대 돌싱녀가 된 모니카 벨루치에게 또 하나의 대본이 도착했습니다. 이 영화는 바로 007 스펙터였죠. Didn't you? My husband. He was an assassin. Trust me, he won't take it personally. 처음에 007 출연 제안을 받았을 때 모니카는 자신이 본드걸이 아니라 제임스 본드의 상사 M 역할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모니카는 007 시리즈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본드걸로 캐스팅된 것이었죠. 사실 모니카는 배우의 길을 걸으며 언젠가 본드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왔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투모로우 네버 다이 오디션에 참가해 최종 후보 2인에 오르기까지 했죠. 하지만 제작진은 영어 실력이 더 뛰어난 미국 배우 테리 해처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모니카는 기회를 잃고 말았죠. 당시 제임스 본드를 연기했던 피어스 브로스너는 이 소식을 듣고 캐스팅 디렉터가 미쳤나 생각했다고 합니다. 모니카 벨루치의 관능적인 이미지가 본드걸 이미지와 잘 맞아 떨어지는데 잘못된 기준으로 테리 해처를 선택했다고 아쉬워했죠. 그 후 18년의 시간이 흘러서야 모니카 벨루치는 본드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델의 전성기가 짧다고 두려워했던 모니카는 배우로 방향을 틀며 50대가 넘어서도 스포트를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영화 피부를 판 남자, 메모리 등의 작품에 출연하며 매해 최소 한 작품 이상 연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죠. 2022년에 모니카는 새로운 사랑도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판타지 영화의 거장 팀 버튼 감독이었죠. 두 사람은 2006년 레드카펫에서 한 번 만난 적이 있었지만 그땐 모니카가 유부녀였기 때문에 그저 가볍게 인사만 나누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2022년 류미에르 페스티벌에서 모니카가 팀 버튼 감독에게 명예 류미에르상을 시상하면서 두 사람은 가까워지기 시작했죠. 몇 달 뒤 둘은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모니카는 팀 버튼의 신작 비틀주스에도 출연하게 됩니다. 하지만 2025년 9월 두 사람은 결국 결별했죠. 한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 불렸던 모니카 벨루치, 이제 딸 데바 카셀에게 그 타이틀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데바 카셀은 엄마처럼 돌체앤가바나 모델로 데뷔했습니다. 원래 모니카 벨루치는 딸이 연예계에서 활동하길 바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그 안에는 끊임없는 평가와 스캔들,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외로움이 따라오기 때문이었죠. 무엇보다 모니카는 자신의 유명세가 딸의 커리어에 짐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이는 뱅상 카셀을 가까이서 지켜본 탓이었는데 그 역시 유명 배우 장피에르 카셀의 아들로 태어나 자기 이름을 알리기까지 오랜 시간을 견뎌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뱅상 카셀이 아닌 장피에르 카셀의 아들이라 불렀고 아무리 연기를 열심히 해도 아빠보다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죠. 모니카는 데바 카셀 역시 연예인이 된다면 어딜 가도 자신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니며 괴롭힐 것이라 생각했죠. 그럼에도 데바는 엄마와 같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모니카는 딸의 꿈을 억지로 꺾지 않았고 대신 곁에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데바 카셀은 엄마와 함께 보그 잡지 커버를 장식했고 브랜드 행사에도 나란히 참석하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점점 엄마의 얼굴을 닮아가는 데바 카셀은 최근 연기에도 도전했습니다.
특히 드라마 레오파드 속 이 장면은 젊은 시절의 모니카 벨루치를 떠올리기에 큰 화제가 되었죠. 완벽한 유전자를 타고난 모니카 벨루치. 하지만 그녀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이 아름다움을 잃게 된다면 그때 내게 남는 건 무엇일까? 한 인터뷰에서 모니카 벨루치는 아름다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움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오스카 와일드가 말했듯 그 호기심을 지속할 게 없다면 아름다움은 5분도 채 가지 않아요. 오스카 와일드는 소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에서 젊음과 아름다움에 집착한 한 남자가 결국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주인공 도리언 그레이는 외적인 아름다움에만 매달리다 결국 내면이 서서히 썩어가 버렸죠. 반면 모니카 벨루치는 사라질 젊음에 의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미인 여배우라는 이미지를 넘어서기 위해 다양한 언어를 배웠고 매춘부부터 성녀까지 폭넓은 역할에 도전했으며 두 딸의 엄마가 되어 삶의 균형도 찾았죠. 그녀가 50대가 넘는 중년의 나이에도 세계 최고의 여배우 중 한 명으로 활약하는 건 타고난 아름다움이 아닌 그녀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은 젊음이 서서히 희미해지는 게 두렵거나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움의 본질과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책을 통해 고민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책트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저자 오스카 와일드.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